반갑습니다. 이렇게 소개받은 김정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요일 여러분 쉬셔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셔서 저의 이야기 듣고 또 같이 있다가 얘기를 나누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한 30분 동안 제가 또 준비한 이야기들, 또 이따 제가 막판에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 선물 하나 너무 기대하면 안 되는 죄송합니다. 기대한 선물은 아니고 정말 조그만 것들 함께 나누는 거 기대했고요. 네, 이제 와이프 오사라라고 있고 또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3이라고 해서 잠깐 책 소개가 나왔던 아이가 이제 한결 같다라는 이제 의미로 김한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다 왔다가 시간이 좀 맞아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좀 시끄럽게 하더라도 저를 봐서 그냥 용서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네, 저는 휴먼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스스로를 소개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직장에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신기루에 많이 불과하거든요. 거기에 의탁을 하고 살았을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그것은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에 내가 의탁에서 살았을 때 자신의 생존력이 없어지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근에는 진짜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많이 얘기를 안 하고요. 제가 품고 있는 가치들,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휴먼 벤처 캐피탈리스트에 좀 국한해서 얘기 좀 나눠볼게요.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뭔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거를 원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싹수가 좋은 그런 어떤 기업에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얻는 이윤들이 있으면 이제 그것을 수익들을 가져가는 게 사실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앞에다 휴먼이라는 것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휴먼 벤처, 벤처긴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 앞에 휴먼이라는 붙인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벤처 캐피탈리스트처럼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더 큰 이유인데 실제 어떤 그 수익성이 있는 기업보다 더 수익이 많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안철수 교수님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아이디어나 제품이 좋아서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보는 것이 제품이나 아이디어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투자를 하고 사람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데 저도 정확하게 그 바로 사람, 지금은 단지 벤처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개발이 되고 잠재력이 발현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제품보다도 정말 무한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이제 스티브 잡스나 많은 분들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제품이나 아이디어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결국 그 사람이 가진 생각들, 진취적인 정신들, 그런 태도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저는 휴먼 벤처, 그리고 그 휴먼 벤처에게 캐피탈리스트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휴먼 캐피탈이 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많이 이제 인적 자본, 인간 자본이라고 많이 들으실 텐데 그런 휴먼 캐피탈이 사실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코노믹 캐피탈, 그러니까 경제 자본에 많이 우리가 의탁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워낙 자본이 없으니까 내 외부에 있는 어떤 자본, 특히 어떤 경제 자본들, 그런 이코노믹 캐피털을 많이 하게 되고 또 휴먼 캐피털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그나마 사회적이나 소셜 캐피털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자신이 먼저 내 안에 있는 캐피탈이 부족하면 자꾸 이제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으로 나를 설명을 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의 존재가 미약하다 보니까 내가 속하고 있는 어떤 조직의 이름을 빌린다든지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휴먼 캐피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역할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오늘 말씀드린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지 시작은 바로 여러분부터 자신이부터 시작하게 돼요. 자신의 휴먼 캐피탈에 놀라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휴먼 캐피탈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제가 스스로 느낀 게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떤 잠재력이나 재능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 전공이 역사나 철학 한문 전공하시는 분 학교에서 있으세요? 있어도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손 드시는 거 없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학부에서 한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한국사를 전공한 사람한테 여러분 기대 안 합니다. 그런데 경영이나 국제학 뭐 이런 거 전공하는 사람들 보시면 기대 많이 해요. 이 친구 5년이나 10년이면 뭐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 사실 그런 관점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가지고 있지만 저도 가지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거가 사실 맞습니다. 내가 이런 전공 때문에 이런 거 못할 거야. 내가 이런 게 없으니까 이런 거 못해. 그래 나는 이런 재능 없어. 이런 잠재력 없어. 사실 그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참 많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 나와서 강의하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 편하세요 혹시? 물론 뭐
저나 이제 우리 염병수 쌤이나 여기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 다 좋아하시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앞에 나서 얘기하는 게 정말 친숙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친구한테 전화할 때 대본이 없으면 전화를 못했어요.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30살에 대학원을 나왔는데 대학원에서 이제 발표를 많이 해요. 근데 발표할 때마다 제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PPT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제 PPT를 안 보고 어디를 보는 줄 아세요? 어디 볼 것 같습니까? 제 떨리는 다리를 다 쳐다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일기를 보면 학교 가기 싫다. 가서 또 앞에 서야 될 거야. 안 떨리는 척 하려고 하니까 더 떨리는 거죠. 아시죠 여러분? 안 떨리려고 발에다가 힘을 더 주면 여러분 이게 더 강철처럼 도는 겁니다. 자, 그런 걸 하면서 저는 절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거 싫어하고 말하는 거 싫어하고 저 혈액형 A형이죠, 소심하죠, 내성적이죠, 뭐 여러 가지 이유들. 정말 내가 앞에 서지 말아야 될 이유, 말을 못해야 될 이유, 스피킹을 못한 이유들 전 정말 타고났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2007년부터 엄청나게 발전이 됩니다. 변화가 있게 돼요. 그리고 제가 이런 잠재력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알게 되면서 제가 어떤 예전에 있었던 고정관념들을 좀 깨게 됩니다. 재능이란 것은 원래 주어졌었던가, 혹은 내가 이런 전공이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런 것을 했고 이런 것이 있었고 없었기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보다는 내가 사실 도전하는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대학원 때 했던 게 뭐냐면은 대학원의 모든 수업 때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자라고 결심을 했어요. 내가 평생 이러고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이렇게 내성적이고 혈액형 A형이라고 변명해봤자 누가 그걸 이해해 줍니까? 내 스스로 변화할 수 있어야지만이 나는 걸 도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학원 때 무조건 한 수업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자라고 제가 이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인 분들 나중에 좀 여기서 보시겠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태까지 요약하신 거 다 정리를 다시 하시죠.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하면 다 이렇게 또 질문 안 하세요. 그 15초에서 한 30초 되는 그 정말 애매한 그 시간 아시죠? 한국적인 상황에서 강의할 때 질문 안 하시는 거. 첫 질문. 그런데 그 첫 질문은 누군가가 어렵게 하면 다 아시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다 손듭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첫 번째 질문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질문을 가장 탐을 냈어요. 왜냐면 그게 사실 제일 들기 어려운 손이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손을 들고서 무조건 질문했습니다. 질문할 게 없으면 선생님 요약 한번 더 해주십시오. 선생님 그 얘기 잘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더 해주십시오. 그것도 되게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가 그 15초에서 30초 되는 정말 어려운 그거를 깨는 거죠. 금기를 깨고 저는 제 스스로를 단련하는 겁니다. 그렇게 2년을 해보니까 질문 시간에 질문하는 거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제가 석사 논문을 쓰고 했을 때 아주 커다랗게 공헌을 하게 돼요. 제가 석사 논문을 UN 사무총장에 대해 쓰게 됐는데 마침 코피아난 당시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석사나 박사 논문을 쓰신 분들 알겠지만 간접 인용 말고 진짜 좋은 게 직접 인용이거든요. 우리 코피아난의 인용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서울대 딱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500, 600명이 이제 강연이 이제 꽉 찼어요. 코피아난이 막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now 질문 받겠습니다. 딱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쫙 말하는 500명의 모습들. 근데 마침 제 옆에 인도 친구가 앉아 있었는데 이런 친구들은 막 절대 그런 거 개념치 않아요. 그래서 손을 쫙 들더라고요. 제 생각이 뭐였냐면 아무리 2년 동안 연습을 해도 600명 앞에서 손 들고 그 사무총장 앞에서 현직이었거든요. 질문하는 게 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첫 번째는 패스하자. 근데 두 번째는 꼭 해야 돼. 왜? 내 논문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손을 들 때 한 번 내가 손드는 연습이라도 해야지 두 번째 할 것 같아서 손 드는데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션을 이렇게 할 때 더 잘 눈에 띄어요. 이 친구는 이미 손을 들고 있었고 저는 이거 따라하려고 이렇게 손을 드는데 마침 코피 안에 딱 보면서 돼요! 그래서 제가 탁 일어나서 이제 그 장면이 YTN 돌발 영상에 찍혔어요. 되게 웃긴 얘기가 됐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 그 석사 논문에 이 현직 UN 사무총장 얘기가 직접 인용. UN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아주 길에서 재미나게 대답을 해주셨고 그것이 저의 논문의 가치를 아주 많이 보게 됐습니다. 자, 어떤 변화라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쉽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먼저 변한다는 거, 내가 없었던 재능이나 잠재력이 발현된 것을 보고 놀란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놀라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현재의 모습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숨겨진 재능이 있을까? 이 사람은 또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드리게 됩니다. 사실 그거는 돈이 아니에요. 제가 돈이 있겠습니까? 제가 주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신뢰라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들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죠. 내가 이야기를 하고 꿈을 얘기할 때 그 이야기들을 결국 고지고대로 듣고 고개도 끄덕여 주면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친한 친구일수록 자신의 꿈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그게 되겠어? 야야 정말 친한 친구일수록 오히려 꿈이나 가치 있는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워. 아마 아실 겁니다. 혹시 친한 분들이세요? 아 여기 다 따라오셨나?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친한 친구들일수록 무슨 얘기를 하면 별로 그거를 서포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한테 그런 서포트를 받겠어요? 자, 그런 애매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역할을 하는 선배라든지 후배들이 너 가능해, 너 할 수 있어, 나도 그랬거든. 그래서 이런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죠.